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오늘 여야 정치권의 몸과 마음이 온통 광주로 쏠렸습니다. 지난 주말 지도부가 과거 망언에 대해서 사과했던 통합당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이번 20대 총선에서 삼선 고지를 밟은 미래통합당의 유이동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희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총선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중진이 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5.1, 감사합니다. 5.18 40주년을 맞아서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광주로 총출동했습니다. 의원님은 하루 일찍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네, 어제 유승민 의원님 그리고 김웅 당선자와 함께 그 네.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음, 그 5.18 민주 묘지라던가 광주에는 종종 가시는 편이신가요? 종종은 아닌데, 네, 기회가 되면 가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간 또 광주의 느낌은 또 달랐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주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일부 인사들의 망언, 그러니까 과거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뭐 대중정당으로서 특히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는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표현인데요. 네. 이런 언급을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하게 된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음,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고 뭔가 앞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내대표 발언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유승민 의원 등등해서 조금 따로 가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따로 간 것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차분하고 조용히 추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음, 일찍 광주를 다녀오게 된 갔던 겁니다.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 당내 일부 인사의 망언을 사과하고 뭐 반성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네,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네, 네. 여전히 당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과거 일부 인사들의 그 5.18 폄훼 발언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당 지도부가 좀 일관되지 못하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당시에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상처를 드렸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주호영 대표께서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과거 망언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네, 어제 유승민 의원도 역시 진심을 담아서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당의 지도부에 해당되는 이런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서 5.18 민주묘지를 찾고 사죄드리는 것이 저희 당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아,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거듭되는 사죄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죄에 대한 의구심이 진심으로 와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낮은 자세로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일각에서는 당에서 자꾸 다른 얘기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5.18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도 부족하고 네. 실질적으로는 진상규명이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이에 대한 이를 근거로 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희생자들이 있고 네. 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문들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권, 뭐 수사권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제 구인 등등 하더라도 본인이 안 나오면 또 그만인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같이 동참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황은 이미 지금 2018년 2월에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게 활동이 지연이 됐고요. 지난 12일부터 지금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조사가 시작됐죠? 지금 네네.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출석 불응 음. 또 이런 것들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이유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이 원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회 음.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도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뭐 그것을 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뭐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으니까 실천적으로 법 개정에 얼마나 적극적이신지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어 의원님 말씀 들으시면서 문자가 왔어요. 9011번 님. 네, 그럼에도 또 망언을 하는 의원들이 혹시 나온다면 이제는 당 네. 차원에서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건 뭐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네, 9011번 님이 문자 주신 이유는 과거 뭐 김순례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 조치가 사실상 없었다라는 지적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총선에 참패한 원인을 좀 짚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간담회나 토론회 등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뭐 당 차원은 아니고 뭐 일각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는 토론회도 있는데요. 네, 네. 그 참패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뭐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는데요. 이 총선의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게 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실패에 대한 교훈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모아지다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당선자 워크숍을 엽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구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음.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어, 이 워크숍이 어떤 방식이냐면 끝장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저희가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 끝장 토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더 봐야 되겠군요. 네. 이번에 그 끝장 토론의 이슈가 인제 총선에 대한 평가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김종인 어, 비대위 문제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일단 평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네. 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 각기 의견들이 모아질 것 같고 네네. 그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대안이 목표가 세워진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될 음.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서 이것이 비대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 네. 전당대회로 간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냐. 네. 비대위로 간다면 어떤 성격의 비대위여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음. 지금 방금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가 네. 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완결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신가요? 전당대회와 비대위 간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둘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방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확한 패배에 대한 그 당내의 컨센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 실패 원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후에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가장 적합한 지도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비대위냐 전당대회냐라고 논의하는 것은 네. 자칫 이 논의의 방향이 네. 다른 정치적인 정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523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의원분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처럼 생각이 좋으신 분이어서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제 이름은 유의동. 유의통입니다. 네, 예. 유의동 의원이십니다. 이번에 네. 삼선 고지를 밟으셨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통합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과정이요? 저도 이게 지도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은 아마 그 워크숍 통해서 저희한테 자세하게 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일단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임기구가 구성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뭐 절차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음.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있겠습니다만 네. 통합으로 가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네.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21대 국회 전에 가능할까요? 글쎄, 시간이 며칠 안 글쎄요. 남아서요. 네. 글쎄요. 아, 그거는 글쎄요. 제가 좀 뭐 이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네. 새로운 국회원 구성하기 전에 음.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냈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이 문제를 접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본질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시선이 모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 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이용수 할머님이나 네.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지금 이 논란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네. 어찌됐건 저는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네. 그냥 정정당당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네. 맞다고 봅니다. 오늘 그 이낙연 총리께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전 총리가. 네. 박범계 의원도 이것을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엔 좀 어려운 상태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런 만큼 저는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피곤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네. 유이동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